자, 선생님 우리 네옴시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빈살만 왕세자가 다시 방한을 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좋은 소식들이 이제 오고 있는데 아직도 부정적인 얘기는 또 있어. 그러니까 그 G20 그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게 날짜가 15, 16이더라. 그럼 17일, 18일 날 그 이게 공수표가 되는지 진짜 오는지 한번 보시죠. 왜 이렇게 공수표 왜 이렇게 난리는 거야, 진짜? 언론 노이즈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또 와서 또 그 이게 또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뭔가 수조야 그러면 또 그 우리는 또 그 다음 그 국회의원 선거 때 그 이 에너지 이거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국군 에너지보다는 서로 정치판 에너지들 싸움들이 너무 맞아요. 심한 것 같아. 안타까워. 그러니까 그냥 반대로 그래서 초쳐대 뭐 이런 것도 진짜 있는 것 같아. 그럼 선생님 우리는 거기서 이게 사실 아직 컨셉만 나왔고 구체적으로 뭐가 이렇게 나오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수주가 된 기업들이 있지만 그 수주를 공시를 통해서 얼마짜리다 막 탁탁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조금 막 약간 아는 듯 모르는 듯 이렇게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럼 선생님 현대건설 삼성물산 한미글로벌을 일단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관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또 시장이 올라오면 한미글로벌 또 관심이 또 계속 가는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내용 관련주. 나는 한미글로벌은 내 심자로는 이제는 못해. 우리가 처음 한미글로벌 해온 게 9,000원인데 맞아요. 지금 4만 원대요. 그러니까 다음 타자를 하자고. 그래서 히림하고 그 도하 엔지니어 했는데 히림이 오늘 14,000원까지 급등. 그냥 수직으로. 그래갖고 파세요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로 바꿔갈게? 아까 세아그룹. 그러면 세아 특수강, 세아 창원 특수강이라고 있어. 네네. 그게 아람코하고 아람코의 자회사가 합작 회사를 만든 거야. 또 파이프가 있네요 그쪽에. 거기에 파이프라인. 그러면서 세아 창원 특수강은 세아 특수강하고 관계가 없어. 네? 세아 베스텔 지주의 100% 자회사. 오. 그걸 잘 봐야 돼. 그러면 지금 세아 특수강은 어마무시하게 올랐어. 네. 근데 세아 베스텔 지주는 올랐다가 지금 까꾸로 만치 죽었어. 그래서 스위칭하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당장 뭔가 사업 비즈니스는 세아 창원 특수강인데 그게 비상장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해서 이게 세아 특수강. 그러니까 세아 창원 특수강인데 세아 특수강인 줄 알고 그런 것도 있단 말이야. 와 이렇게. 왜냐하면 이 차이를 한번 볼래? 이게 실전에서는 봐봐. 세아 특수강을 한번 눌러봐. 얘가 14,000원짜리가 22,000원까지 갔다가 17,000원까지 갔다가 25,000원까지 네. 급등했어. 그런데 세아 베스텔 그 세아 창원 특수강을 갖고 있는 세아 베스텔 지주는 거꾸로 처음 갈 때 얘가 제일 먼저 갔어. 그래프가 아예 전혀 다른. 올려놓고 죽여놓고 지금 기고 있어. 스위치가 될 거다. 스위칭. 왜냐하면 직접 연관 회사는 세아 베스텔 지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걔가 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것도 하나야. 그래서 히림 팔아서 세아 베스텔 지주. 그 선생님 히림뿐만 아니라 도하 엔지니어링도 괜찮았잖아요. 도하 엔지니어링도 12,000 갔다가 이제 갑자기 오늘 급락을 했지. 요거는 팔고 10에서 20 물량 늘리고 다시 또 갈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 11월 4일에서 9일까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가는 거 알았어. 그 전에 별로 안 움직여. 그러다가 이제 내일 간다. 내일 간다. 모레 간다. 이러니까. 그리고 딱 보도자료를 딱 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업 명단까지 딱 나오고. 맞아요. 원팀 코리아. 원팀 이름도 딱 찍고. 나는 이분 지금 대선 주자인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야 서울시장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야 나도 간다. 그리고 딱 팀을 다 대동하고 가고. 가는 회사들.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쌍용건설, IT 쪽에 네이버와 KT,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스토어팜 등 모두 22개 회사가 간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서운 거야. 갑시다. 이게 인맥의 그 하나의 동호회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일단 그래서 비교다. 그때 만났던 분들 하면서 원팀 근데 코리아. 이게 머니 메이킹까지 해봐. 엄청나죠. 아직은
뭔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갔는데 여기서 조단위 수주해봐. 이번에 가가지고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 국토펀드 총재, 투자부 장관, 관광부 장관 등 대단히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만남이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MOU 비슷한 거야. 합시다. 가서 만나면 뭐해. 사인이 들어가야지. 근데 이번에 가서 사인까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브리핑하고.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전에는 안 움직인 거야. 근데 이게 발동하면서 빈살만 한국 온대. 이게 증폭을 시켜가서 먼저 가잖아. 그러면 보고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딱 대빵에 가서 읽고 사인해봐. 그럼 이게 순서의 인터벌이거든. 이렇게 되면 이게 오세훈 그 서울시장 팀은 지금 똥줄 타실 거야. 이게 그 순서의 스토리텔링이 지금 딱 그러면 그쪽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 다음 대권 선거 때까지 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MB 때 청계천 그 이슈화돼서 대권 잡았듯이 지금부터 대권 싸움 벌써 시작된 거야. 그럼 선생님 우리 이 내용 관련돼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번에 좀 특이하게 건설 쪽은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이버와 KT가 포함이 됐어요. 이것도 하나면 그 스마트 시티, 스마트 플랫 내용물 그 동영상을 보시면 이미 하나의 그 플랫폼을 어떻게 구상하고 만드나. 플랫폼을 어떻게 만드느냐. 거기에는 네이버하고 KT가 왜냐면 이게 다 자율이라면 통신 인프라가 깔려야 되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회사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딱 네이버 최고 KT 그런 것들이 인프라 플랫폼은 딱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나는 시스템 반도체 외에 지금 그 미중 간의 가장 그 틈새에서 가장 또 하나의 그 트리거의 모멘텀 나오는 게 통신 부분 같아. 6G. 우리 지난주에 자세하게 말했잖아요. 오히려 버라이전하고 연결고리든지 5 망가진 때문에 그 남은 거라.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회사가 통신 인프라 보완할 때 중국 걸 안 써. 근데 써야 돼. 그럼 전 세계에 딱 삼성전자 통신, 삼성텔레콤 이런 거 쓰는 거죠. 삼성이 만든 통신 인프라 플랫 이거를 살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건 D램도 저리 가까지 커질 수도 있어. 그 틈새를 이미 확보한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나는 레벨을 올렸어. 그리고 또 하나는 대만 이 시진핑 3기가 선에 우리가 거기 삼성과 관련해서 이쪽 전자 반도체 보면 조금 이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KT가 이번에 포함된 이유는 구리 청라 7건에 달하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었던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크게 평가를 받았다라고 해요. 스마트 시티 그리고 이번에 디지콜을 통해서 실적을 많이 냈잖아요. 이런 부분의 역량 그리고 ICT 부분에서 조금 더 발표를 할 거다라고 하고요. 네이버는 네이버 랩스, 네이버 클라우드 그런 미래형 공간 기술 부분에서 네이버가 함께 참여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 K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주 오래된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이게 모멘텀이 된다면 또 주가 상승 한 번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전략은 그러니까 어떻게 세울까요? 2만 원, 4만 원, 3만 5천 원, 5만 원 이렇게 해서 쭉 가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까지 가자고 그랬냐? KT는. 북한 사람들이 KT를 쓸 때까지. 그렇지. 그럼 10만 원 가 있을 거라고. 그게 언제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10년 안에는 나오기 빌면서 가자고. 그럼 선생님,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는 같은 통신주잖아요. 근데 이게 또 연말이니까 배당 관련돼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통신 3사 중에서는 KT 그냥 왜 그러냐면 현 정부 국가 주도형 구조 조정은 KT야. 이미 SK텔레콤은 그냥 민간. 나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KT 구조 조정, KT의 그 전략적 자산, KT가 중심이 돼서 인프라, 디지코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되고 또 하나 단가. 가격이 싸죠. SK텔레콤은 SK그룹의 그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노관장님하고 결혼을 하면서 또 수혜를 받고 그렇게 근데 해가지고 또 제가 좋은 노이즈가 얘기 있잖아요. 했는데
이혼하면서 가장 그게 SK텔레콤. 그 내용이 저 책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이동통 그 어떻게 그렇지. 어떻게 됐는지 노관장님이 왜 그거를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내놔. 여러분 회장님 저는 이혼하겠습니다라는 파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틈새를 치고 틈새를 딱. 이야. 그럼 선생님 KT 같은 경우는 괜찮아. 뭐 정부 주도고 다 좋아요. 네이버는 사실 이번에 그때 카카오랑 같이 막 상승하다 이제 좀 이렇게 기운이 쇠해지고 있는데 이게 또 모멘텀이 된다면 카카오는 다르게 또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근데 주도주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네이버 차트 한번 네이버는 봐주세요. 그냥 17만 원, 22만 원 박스 그냥 왜냐면 쇼대에서 그동안 9월 30일에서 제일 많이 판 게 네이버야. 이제는 바닥은 들어온 것 같아. 근데 지금 위치가 바닥에서 이렇게 더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지는 해. 카카오도 그런데 이거는 한 50% 에너지는 힘들 것 같고 30% 정도 에너지. 그러니까 121선이 만나는 시점까지는 가려면 예를 들어서 이번 바닥이 15만 원이야. 그럼 30%를 올랐다고 계산하면은 얼마 정도 올라오냐? 그냥 5만 원 쳐. 그럼 15만 원, 5만 원이 20만 원이야. 20에서 22만 원 가면 또 차익 실현이니 뭐니 뭐. 그리고 가장 문제가 매매 주체별 에너지에서 아직 네이버는 숏이야. 9월 30일 기준으로 외국인이 얼마를 총 샀냐면 4조 4천억을 샀는데 네네. 여기서 얘네가 거의 1조를 팔았어. 9,200억. 많이 팔았네. 아니 매도 1위야. 네이버가.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더 많이 팔았어. 그러니까요. 악재는 카카오가 더 있는데 왜 네이버를 더 많이 팔았지? 그러니까 쇼 걸 때 시장 영향력이 큰 걸 네이버로 때려버린 거야. SK 하이닉스하고 현대차 기아하고 그런 걸로 그러니까 딱 보면 지수를 빼뜨리려고 그래. 그런데 저 밑에 영향이 0.9나 시장 그 변동의 1%도 안 되는 거 때리겠어 빌려다가. 그러니까 굳이 제일 큰 거는 엔소하고 삼성전자 때리면 제일 많이 빠지지.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를 계속 사주는 거야 외국인이. 그러니까 빌려다가 때릴 수가 없는 거야. 얘를 1조 지금 7천억을 샀어. 오늘 조금 팔았네. 오늘 120억이니까 수량으로는 오늘 뭐야? 어저께도 그 파워르장 악재가 급락할 때 어제도 140만 주 샀어. 근데 오늘은 21만 주 때렸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 9월 30일부터 왜 들어오냐? 내가 걱정하지 말라 그랬지. 그거 왜 들어와요? 어? 왜 들어와요? 바이코리아. 그러니까 왜 사? 이것도 미중 간의 갈등 구조에서의 틈새 혜택이야. 이머징 펀드, 이머징 국가 돈은 변함이 왔고 없어. 중국으로 들어갔던 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건가요? 대만, 중국계 우리, 대만 숏 우리나라, 중국 숏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연기금이 있지만 미국은 재단들이 많아. 무슨 뭐 빌 게이츠 재단. 뭐 아니면 그 대학교 재단이 어마무시하게 주식 투기꾼들 주식 투자만 어마무시하게 걔네들이 중국 종목 다 팔아 줄여갖고 우리나라 걸로 바꾸기로 이미 결정된 데가 많아. 그 많은 기금들이 포트가 바뀔 때 우리나라 산다는 건 1등부터 5등 산다면 1등 삼성전자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환율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쨌든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때릴 수가 없고 그 하단에서 고른 거에 이제 네이버가 포함이 됐던 거다. 그렇지. 근데 이제 네이버도 이제는 숏에서 롱으로 바뀌는 위치가 왔어. 그러니까 이게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해서요. 그렇지. 그거 될 수 있어.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앞서서 우리나라를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집중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통신 이런 쪽으로 삼성이 나아갈 거고 이거와 관련해서 또 대만 이런 연결고리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짚어볼까요? 대만은 이제 나는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리스크가 큰 게 이제 대만 주식, 대만 투자야. TSMC가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와서 그래도 숏을 치고 그거 팔고 삼성전자 사잖아. 그거는 궁극적인 건 뭐야?
언젠가는 갖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실적보다는 앞으로 1년 후, 3년 후, 예, 상황을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가만 안 놔둘 것 같거든. 중국과 미국의 격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아니, 것 격전지보다는 아니 간단히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미국이 그거 보호해 줄 것 같냐? 우크라이나에서 똑같아요. 나는 그럼 미국에 사는 게 일본하고 대한민국 니네 가서 총알바지 대라 이러지 저놈들이 우리 지네 안 한다. 그럼 세계대전 터지는데. 그러니까 그걸 냉정히 들여다봐야 돼. 응? 그러면 대만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 미국 쪽에 붙어야지. 최대한. 공장을 근데 일본이나 미국을 이동시킨다는 것도 거점이 이동되는 거거든. 네. 그러면 이게 창업주는 입장에서 봐봐. 응? 분산 잘못하다가 러시아 꼴로 하면 어떡해? 패시fic 불확실성이 커질 수가 있는 거야. 그냥 가장 좋은 게 그런 갈등 구조 없이 중국도 장사하고 미국도 장사하고 전 세계 프렌들리 했으면 제일 좋은 거야.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올 때까지를 뭔가 분산을 하려고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리스크만 커진 거야. 대만 입장에서는. 그러면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삼성전자에 더 들어올 만한 이유가 생긴 거네요. 그렇지. 나는 이제는 D램 반도체보다 통신 부분과 시스템 파트가 앞으로 어마무시하게 커진, 그러니까 TSMC가 지배한 부분을 이게 커버할 것 같아. 우리가 그 기간을 3년 벌은 것 같아. 3년? 그 3년 동안은 중국도 바보가 아니라 대만 건드리지 않아. 이제는 동수서산으로 해갖고 파이프라인 되고 데이터 센터 만들고 여기 성장률 중심으로 집중하는데 3년, 5년 걸려. 2025년까지는 여러분들 언론은 미리 앞서갑니다. 그래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선생님, 삼성그룹이 이제 지배구조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분할 가능성에 대해서 또 슬슬 언론들에서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적 분할할 수 있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안 해. 미쳤다고 지금 해? 그러면 인적 분할이든 무적 분할하는 시나리오. 지금 뭐 10만 원을 넘겨. 그리고 그 전에 사전작업을 해. 바이오 에피스를 나스닥에 상장시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법률 리스크 이제 확인 도장 다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법률 리스크에 분식 계획가 없어. 그거는 삼성물산이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삼성물산이 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분할 20만 원 되고, 바이오 에피스 상장시키면서 한바가 10만 원 넘어가면서 그런 담보 가치가 높아지지. 그럴 때 삼성전자 어느 파트를 분할해서 나스닥 상장 합병시켜버리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눈이 뻘게 갖고 그때 난리 칠 거다. 그때 분할하지. 미쳤다고 지금 하냐? 지금은 파이가 작아져 있는데 그럼. 바짝 쪼그라져 있는데 뭘 해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또 나가 집사나 이렇게 싱크대면 역 좀 자꾸 퍼뜨리는 거야. 야 팔아. 분할. 선생님,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소액 주주들이 600만 명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지가 중요한 나 9층에 있어요. 8층에. 그러니까 이제 팔라고 약간 그렇게 역정보를 주는 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근데 말씀하시는 거죠? 1년 전에 우리 방송을 보셨어야 돼. 맞아요. 그 EM 벌써 이 1년 전에 9만 원대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이머징에서 삼성전자 포트를 빼서 선진국, 그러니까 이머징 펀드를 미리 조종한 게 25조 30조 판 거야. 그러다가 이제 뭐 업황도 나빠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주가도 나는 7만 원에서 멈출 줄 알았어. 그게 5만 1,000원까지 보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는 2024년에 분명히 관찰 국가로 지정된다. 그게 뭔지 알아? MSCI 선진국 관찰지수. 그때까지 계속 사. 그러면 어떤 논리냐면 내가 선언할게. 이제 삼성전자 25조 30조 삽니다. 외국인이. 외국인이? 미리 사. 그럼 삼성전자 같이 사야겠네.
그러니까 지금 소액주주가 계신 분들은 역사이클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계세요. 대신 계단식으로 가. 6만 5천 원 오는데 1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아주 치떨게 만드는 거지. 봐봐, 속 터지는. 그냥 속이 터지는 거지. 남은 비교하면 30으로 어떤 건 더블 같대. 그런데 너는 몇 프로 가지? 아직도 손해야. 아직 5%. 나 5%, 7% 먹었어. 이런 논리가 되는 거야. 근데 추세로 이렇게 쫙 간다. 7만 원까지는 내년에 볼 것 같아. 내년에. 근데 선생님, 우리 내용 관련주 얘기하면서 삼성물산 얘기하지 않는 게 삼성그룹 그런 리스크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선생님 삼성물산 이제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붙자 떼어서. 와, 이제 회장이 돼서.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가 이제, 그러니까 삼성물산 담보가치 이제 올려야 돼. 그동안 눌렀거든? 이제 붙자 띄고 회장되면서 삼성물산,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나는 금융지주 같아. 그래서 이부진 씨 금융지주, 이것도 여기에 썼냐? 일단 웃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할 말이 없어. 너 짱이다, 그래. 이거, 진짜. 자, 그럼 선생님, 이 얘기 우리 안 할 수 없어요. 원전 얘기해야 됩니다. 원전. 한수원이 9일에 폴란드하고 다시 만난다. 40조 원의 원전 사업 본계약을 논의한다 하면서 배터리랑 수소도 협력한다 하는데, 이제 원전 관련주가 좀 이번 주 초에 움직임이 좋았잖아요. 한전기술 막. 근데 원전도 10년 프로젝트야. 그냥 전 세계가 원전 다시 가동합니다. 석탄도 쓰고 가동도 하고. 그러니까 에너지 재편 정책이 나오는 거야. 이게 러시아가 트리거라고 탈세계화하고 그다음 파이프라인 이렇게 해서 의존도를 자국이면 여기도 어떤 나라별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 어디는 태양광을 집중할 것 같고, 어디는 수소 발전을 집중할 것 같고, 어디는 우리는 탄소 배출 상관없어. 먹고 살아야 돼. 석탄을 집중하는 나라가 있을 것 같고,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근데 원전도 거기에, 근데 나는 네옴은 원전, 수소 발전, 태양 같이 할 것 같아. 거기 이제 새로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폴란드보다 더 신뢰감이 들어. 네옴이요? 걔네들은 공수표는 난리 잡고 지불은 따뜻하게 해줄 것 같거든. 그리고 이번에 유가 그 돈을 많이 벌었대요. 어마무시하게 벌었대요. 엑슨모빌 돈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실탄 장착. 엑슨모빌이 번 거에 어마무시한 게 아람코. 그러니까 아람코 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어떤 내가 정확히 했는데 아람코의 10%가 전 세계 그거 뭐 시가총액 1위 얼마 일부분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거든. 아람코 대주주 되는 게 저희 꿈인데. 그 살만형. 오파. 그래서 살만형이 우리를 살린다. 살만하게 그래. 만들어주네. 라임이 있네요. 그지? 그냥 힐링 그나마 그런 것들이 회전이 돼서 다시 이게 한 달간은 지배할 것 같아. 그럼 선생님, 한전기술, 한전산업, 한신기계, 뭐 SPO셀, 두산피오셀, 범한피오셀 뭐 이런 종목들 계속 30, 50간 팔았다 샀다 하면서 2025년까지 그 종목만 집중하셔도 될 것 같아. 제가 지금 말한 종목들이 6개인데 6개 중에 넣고 나는 그런데 거기 대장이 한전기술이야. 그리고 이제 뭐 수소 쪽에서는 일진 하이솔루스라든지 범한피오셀에서 2개만 갖고 가시든지. 나는 간단히 해서 종목은 6개인데 섹터는 2종목이. 그렇죠. 원자력, 수소. 그렇게 해서 종목을 획 돌리듯이 금액만 배분해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지 뭐 내가 결정하나. 그럼 선생님, 나라에 따라서 그 나라의 상황에 맞춰서 이런 대체 에너지들을 다 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정부가 태양열을 줄이고 우리나라에서 풍력을 좀 더 키울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태양력 관련된 종목들은 선생님께서 이전 정부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풍력 관련된 쪽을 키울 거예요 라고 한다면 풍력주 지금 괜찮을까요? CS 윈드 나는 우리나라는 또 풍력에 맞지가 않아.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지 않아요. 그리고 소음이고 그것 때문에 또 지역적 갈등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는 부울경에 수소 플랜트 원전 같아. 그 다음이 이제 뭐 일부 뭐인데
풍력도 약간 보면 오히려 풍력하는 기업이 이제 해양 플랜트를 할 수가 있어. 해양 플랜트. 그 다음에 또 피팅 업체들. 오히려 그쪽을 들여다보는 게 성황밴드라든지 뭐 이런 쪽 들여다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는 중동, 그 다음에 중동 건설의 붐, 사우디가 불질러 갔고, 그 다음에 빈살만 형이 그 아람코 그때 번 거 갖고, 그러니까 이런 농담 같은 얘기 하잖아. 빈살만의 증조 할아버지는 낙타를 탔다. 아버님. 근데 선생님 그게 네온 말고 하나 더 있는 게 뭐죠? 두바이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래? 네. 그 제가 하단에 수정 넣었습니다. 그랬어? 네. 진짜 그 중동 지역은 근데 비슷하죠. 뭐 거기 다 석유 가지고. 석유 의존도의 다른 대체를 국가 전략으로 수립할 수밖에 없어. 그게 이제 앞으로 얘네들의 100년 대계 같거든. 그러면 그 100년 대계가 생존 전략인데, 그 전략이 내가 유튜브 보니까 그 교수님이 이론가가 불가능하다 그러는 그건 이론가 작사가 그거야. 국가 정책을 위반하시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거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거든. 방향성이 앞으로 뭐 거의 2050년까지는 방향성 정해줬는데 거기 가는 과정에서의 굴곡만 있을 뿐이지. 가장 큰 리스크는 뭐야? 거기 구태타 나서 빈살만 형이 암살당하시거나.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니 정권이 교체되거나. 그렇죠. 그런 리스크가 그런 거 있다는. 아닌 한 정부의 정책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방향성은 그건 무서운 거야. 우리나라도 불경 이 에너지가 우리 다음 대권까지 간다 나는. 다음 대권 창출을 거기서 할 것 같아. 우리가 어쨌든 SOC나 이런 부분을 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지역적 에너지의 태동 같은 거를 지역적 사업을 제일 중요하게 보거든. 일단 앞으로 3년에서 5년은 금융이 좀 죽어. 그 다음에 지방 건설사들 죽어. 특히 전 정부에 연결된 저축은행이나 죽어. 그걸 죽는 거를 다시 커버하는 쪽이 원전, 건설, 수소, 에너지와 지역으로 보면 여의도, 용산 이쪽 라인과 그다음에 이거를 추측하는 애들이 포스코, 현대차, 그다음에 삼성전자, 삼성물산 이게 그러니까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안 끝내주는데 빠졌잖아요. 그런 다 그 에너지들 거기에 대주주 거버넌스가 딱 끼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선생님, 우리가 이제 내용 얘기 많이 했는데 살짝 오세훈 시장의 움직임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근데 타이밍이 어차피 만약 원희룡 장관이 뭘 해서 막 이렇게 해서 성과를 냈는데 그때 같이 하면 맞부딪히니까 상쇄될 수도 있잖아요. 천만에. 같이 지금 막 할 때 막 터트릴까요? 가장 난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같은 색깔 내에 원희룡 예를 들어 대권주자 팀의 전략팀의 가장 큰 적은 오세훈 팀이야. 그러겠죠. 그러면 오세훈 팀의 전략팀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터트려야지. 우리 뭐 하겠다. 뭘 터트려야 돼? 여기 뭐 이렇게 개발한다. 그 개발 갖고는 지금 본 떠들어봤자 국회라든지 이런 거 이 다음 국회를 점령한 다음에 얘기고. 그럼 뭐래요? 빈셀만 안 온다 뭐 이런 거? 아니지. 어디를 가셨어? 오세훈, 그러니까 추적할 때 팔로우더맨 할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디를 가서 견학을 하고 막. 그 출장 중에 이태원 사태 때문에 돌아왔다고 한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남역 물 침수돼서 그 배수로나 이런 것들의 인프라가 잘 됐는데 갔는데 이태원 터지니까 온 거야. 맞아. 그러면 앞으로 뭐부터 해야 돼? 지하화 배수로. 그러면 오세훈 딱 하면 지하화 배수로부터 갑시다. 우선순위가. 지하화 배수로. 특수건설 동아지질. 그렇지. KT 서브마린. 그렇지.
그러면 다음 뭐야? GTX나 이런 것들은 현재 힘들어. 전 정부 사람들 도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교체가 안 됐어. 그러면 그거는 시차를 두면서 그러면 재건축부터 먼저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특화된 거야. 용산이 가장 핵심일 것 같아. 용산의 부동산자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그래서 난 더 갈 것 같아. 이제 갈 것 같아. 왜 동부이청동서부터 그때까지 뒤지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또 이런 에너지들. 그리고 옛날에 그 용산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연결된 기업들이 뭐냐면 롯데관광개발, 삼성물산, 컨소시엄 프로젝트 해갖고 높은 건물 쳐서 금융타운 만들어갖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요번에 뭐가 되면 63빌딩에서 용산고층까지 3단 지하 밑에는 전철 내려가 뒤에는 두 번째는 차가가 세 번째는 사람 트랩 이런 프로젝트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그것도 지하야. 근데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지하화와 네옴시티가 굉장히 유사하네요. 네옴시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평면으로 우리가 쓴 거를 세워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지하를 3단으로 만들고 해서 만약에 이거를 삼성물산이나 이런 쪽이 주도한다면 네옴시티 쪽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또 한 번 모멘텀을 더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니까. 이재용 회장님이 통신하고 살만형 빨리 와. 그러면 빈살만이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는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지. 근데 난 딱 정해졌다고 봐. 이재용 회장님하고 정의선 회장님. 거의 해답인 것 같아. 알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또 추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선생님,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 그리고 CPI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 주 중요한 이슈는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CPI가 기술주를 급등시키나 봅시다. 근데 선제적 대응은 지금 나스닥이 급락을 하잖아. 그러면 CPI가 나쁘게 하면 한 번 저점을 깼다 갈 거야. 안 좋으면 CPI가 높게 나온다면. 근데 나쁘게 나오면 바로 급등하는 거야. 그러면 테슬라 200불에 사서 300불에 판다. 40에서 50% 수익. 그때 갈 수 있는 걸 지금 미리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 안 올라간 거. 그게 LG노태, LG전자, 하이비전, 띵크웨어. 이게 자율,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이런 것들 인공지능, AI 이런 게 다음 타자니까. 근데 이것도 네오마에다 코를 갖다 붙일 수가 있어. 그렇죠. 인프라 그거잖아.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이게 뭐야 우리가? 종목. 그렇지. 종목 먹을 거 많이 생깁니다. 지수 접근하지 마세요. 비관론에 빠지지 말고 머리 쳐박고 현금 그러지 마세요. 똑바로 쳐다보고 싸웁시다. 이렇게 파이팅. 파이팅.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또 책을 읽어보시면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홈쇼핑 가지 그랬냐? 여러분 이 책 지금 읽으셔야 돼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30권 한정. 이제는 왜 홈쇼핑에서는 가만 놔뒀을까? 라이브 커머스 하시는 분들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선생님 이제 오늘 준비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라이브 관련해서 공지 11월 15일? 아니 그 11월 15일 선생님 강의하시는 거고 강의잖아요. 라이브 관련돼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일정을 잡지 않았는데 일정이 조금 확정시 되면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일 강의에 대해서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15일은 요 책을 현장에서 구입할 수가 있고 선생님 사인도 해주시는 거죠? 그 사인할 시간이 안 될 거야. 왜냐면 그날은 여러분 나 이런 분들 위해서 할래. 돈이 하나도 없어요. 주식으로만 다 물려 있어요. 어떤 건 다 반토막 됐어요. 그거 물량 늘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거에 대해서 집중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와서 들어오지 못해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 예약 방법은 선생님 카페에 나와 있다고 올려놨으니까. 하니까 예. 그게 극장이더라고요, 예. 선생님. 명동 CGV 사관 7시 반에서 2시간인데 강의는 한 1시간 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별도 이렇게 끝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침 우리가 항상 중국
외국인들이 왔는지 아닌지 명동에서 들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찍 오셔가지고 명동 구경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슈 라이브 방송 관련돼서는 일정 확정되면은 저희가 또 안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와중에 저희가 그 이후에 뭐 확정이 된다면 하단 자막을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남겨주시고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여러분들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걸렸어. 콜데오는 어때요? 사서 먹어야겠다. 아니 주가. 대원제야? 응. 그럼 요새는 바이오 갑자기 쪽 추우니까 또 한번 짚어봐야 또 서운하지 않으시잖아요. 뭐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이제 바닥이면 어디 보자. 대원제. 주가 위치 괜찮죠? 올라가고 있네. 가깝고. 여러분 다음 주에 나 이것도 가면 정말. 너는 그러면 너는 점쟁이다. 점쟁이? 내가 이게 별명이었어 30대. 그러세요 선생님? 점을 맞춘다고? 그래서 그 기술적 분석 그때는 근데 지금 나는 그걸 내놓고 면을 나 이제 점 안 맞춰. 점 맞히는 게 매매 엮이게 한다. 지금 저 점쟁이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매매 엮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나같이 이렇게 면으로 해서 여기서 사기도 하고 여기서 사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점쟁이와 면쟁이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점쟁이와 면쟁이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